네, 그 대기관리 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너무 기니까 이제는 대기관리 권역법으로 이렇게 축소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자, 이 대기관리 권역법은 2003년도에 그 수도권 특별법이 만들어졌거든요. 그 수도권에 대한 이제 총량 규제가 2003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그 법이 이제 확장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2020년에 이 법이 만들어졌는데 여기는 이제 그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던 것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퍼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기관리 권역이라고 하면 대기관리 권역이란 다음에 각 호의 지역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서 대통령령이라는 거를 눈여겨 보십시오. 환경부령이 아니라는 거죠. 자, 어떤 지역을 우리가 대기관리 권역으로 구분하냐면 첫 번째,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해당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이 감옥 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되겠는데요. 이런 감옥 지역은 이제 권역별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는데 여기 표에 보면 자, 일단 크게는 수도권, 그다음에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 크게 이제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요. 자, 수도권에는 어떤 지역이 포함되냐면 서울특별시 전 지역, 그다음에 인천광역시는 옹진군을 제외한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왜 옹진군 중에서도 옹진군 영흥면은 제외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남동발전이 운영하고 있는 큰 발전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옹진군 영흥면만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는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등 총 28개의 군이 또는 시가 여기 수도권에 경기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부권에는 대전광역시 전 지역, 그다음에 세종특별자치시 전 지역, 그다음에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를 포함해서 6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충청남도는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등 14개 지역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전라특별자치도는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부권이고요. 남부권은 광주광역시 전 지역, 그다음에 전라남도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영안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동남권에는 부산광역시 전 지역, 대구광역시는 군의군을 제외한 전 지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울산광역시 전 지역, 그다음에 경상북도는 포항시, 경주시 등을 포함해서 6개 지역이 되겠고, 경상남도는 창원시, 진주시를 포함해서 또한 6개가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크게 수도권,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으로 구분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 중에서도 강원도 전 지역과 전라도 일부 지역은 이 대기관리 권역에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강원도나 전라도 일부에서는 이런 대기오염 물질, 특히 질소산화물이나 황산화물, 먼지가 그렇게 많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현재는 판단했기 때문에 강원도 전 지역과 전라도 일부 지역은 제외되는데 향후 이제 이 지역도 계속적으로 확대해서 포함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인데요. 자, 환경부 장관은 대기관리 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대기관리 권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서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한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대기관리 권역별로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 호의 물질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질소산화물, 그다음에 황산화물, 휘발성 유기화물, 그다음에 먼지, 그다음에 미세먼지 즉 PM10, 그다음에 초미세먼지 PM2.5, 그다음에 오존 이렇게 7개의 오염물질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기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는데요. 알아보면 첫 번째는 대기환경 개선의 목표 및 기본 방향에 대한 사항, 두 번째는 배출원별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의 현황과 그 전망, 세 번째는 대기오염도의 현황과 그 전망,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대기관리 권역의 배출원별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총량, 그다음 다섯 번째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의 저감 계획, 그다음 여섯 번째는 지역 배출 허용 총량, 일곱 번째는 이 저공해 자동차의 보급에 관한 사항, 여덟 번째는 이런 총량 관리 대상 오염 물질에 대한 배출량 총량의 할당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량 관리 대상 오염물질은 세 가지입니다.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가 되겠습니다. 자, 아홉 번째는 그 총량 관리 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형 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장에 대한 지원. 또한 열 번째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되겠고요. 11번째는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재원 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자, 12번째는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3번째는 그 밖에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여기서 이 대통령령이라는 걸 또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배출형 총량의 할당인데요. 자, 환경부 장관은 그 사업자에게 그 배출형 총량의 할당 기준에 따라 5년마다 연도별로 구분해서 총량 관리 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형 총량을 할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할당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알아보면 자, 첫 번째는 배출량의 저감 계획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지역 배출형 총량, 세 번째는 해당 사업장의 과거 5년간의 총량 관리 대상 오염물질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네 번째는 최적 방지 기술의 수준과 앞으로 총량 관리 대상 오염물질의 추가적인 저감 가능 정도, 다섯 번째는 해당 사업자의 연도별 총량 관리 대상 오염물질 저감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는 그 밖에 환경불용으로 정하는 사항인데 여기서 환경불용이라는 것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업장 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배출량 기준인데요. 자, 법 제15조에 따라서 사업장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배출량 기준은 최근 2년 동안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대한 배출량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초과라는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고요. 크게 세 가지 물질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질소산화물. 질소산화물인데 질소산화물은 배출량이 4톤을 초과할 경우 우리가 총량으로 규제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황산화물은 역시 마찬가지로 4톤 초과. 이 연간 기준으로 했을 때요. 연간. 자, 연간 기준으로 했을 때 4톤 초과할 경우 우리가 총량 규제 지역, 총량 규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먼지가 되겠는데요. 먼지는 연간 배출량이 0.2톤을 초과할 경우에 우리가 총량 규제 사업장으로 규제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눈여겨볼 거는 이 모든 것들이 낙스, 삭스, 먼지가 이런 엔드의 개념이 아닙니다. 엔드의 개념이 아니라 오화의 개념입니다. 오화의 개념.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물질 모두 다 낙스는 4톤, 삭스는 4톤, 먼지는 0.1톤 다 초과해야지만 이게 총량 규제 사업장으로 규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 물질만 초과해도 그 사업장은 그런 총량 규제 사업장으로 규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낙스만 4톤 초과했고 삭스는 4톤 초과 안 했고 먼지도 0.2톤 초과 안 했다고 해도 낙스가 초과됐기 때문에 배출형 총량 규제로 규제가 된다는 얘기고요. 또 이 양 나온 김에 여기서 배출형 총량의 총량을 계산하는 거는 크게 세 가지 물질만 한다는 겁니다. 낙스, 삭스, 먼지. 뭐 나머지 뭐 VOC라든지 아니면 뭐 중금속 이런 것들은 해당 사항이 없고 낙스, 삭스, 먼지 이 세 가지 물질에 대해서만 배출량으로 규제를 하고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비고 사항을 보면 자 우리가 배웠죠. 우리가 종산정 하는 걸 배웠는데 종산정은 1종부터 우리가 5종까지 있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1종부터 5종을 모두 다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 총량 규제에 해당되는 것은 1종 사업장, 그다음에 2종 사업장, 그다음에 3종 사업장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장이 4종, 5종이면 총량 규제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고, 이런 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배출된 오염물질의 총량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연소가스 또는 화염이 원료 또는 제품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배출 시설 중에서 청정 연료를 사용하는 배출 시설에서 배출되는 황산화물과 먼지의 배출량은 이런 황산화물이나 먼지의
이런 배출량에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연소가스나 화염이 원료 또는 제품에 직접 접촉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그럴 경우에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우리가 청정연료를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LNG나 뭐 LPG 이런 거에 되겠죠. 이런 거를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에서는 이런 황산화물이나 먼지 배출량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청정연료이기 때문에 싹사 먼지는 안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낙스는 그럼 왜 포함시키느냐라고 했을 때 낙스는 포함돼요. 왜 그러냐면 낙스는 이 고온의 조건에서 이 공기가 있으면 무조건 나오는 게 낙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싹스나 먼지하고 다르게 이 공기가 있고 고온의 조건은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청정연료임에도 낙스는 발생되기 때문에 낙스는 포함되되, 이런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시설에서는 이런 싹스와 먼지는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세 번째는 그 제3호의 먼지 배출량은 배출 시설 중에 발전 시설, 보일러, 폐수, 폐기물 소각 시설, 고용연료 사용, 제품 사용 시설에서 배출되는 경우만 해당된다. 그래서 즉 먼지 같은 경우는 다음에 발전 시설, 보일러, 폐수, 폐기물 소각 시설, 고용연료, 제품 사용 시설, 이 하나, 둘, 셋, 네 개 시설에서 배출되는 그 양만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뭐 도장 시설, 뭐 도금 시설, 뭐 이런 데서 나오는 먼지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면 어떤 연료를 집어넣어서 고온의 가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시설인 겁니다. 그런 시설에서 나오는 먼지만 해당된다는 것을 여러분 유념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자 굴뚝 자동 측정기기, 즉 우리가 TMS라고 얘기하는 굴뚝 자동 측정기기. 이게 TMS는 1종 사업장, 2종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설치가 돼 있고요. 3종은 이제 3종도 다 설치하게끔 좀 유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TMS가 즉 굴뚝 자동 측정기기가 설치되지 않는 배출 시설 중에서 이런 대기오염 물질 발생량을 산정할 수 없는 배출 시설에 한해서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의 배출량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배출량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거 어떤 얘기냐면 일단 TMS가 설치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우리가 먼지나 이런 싹스 낙스의 배출량이 산정이 되는데 일단 TMS가 없어요. 그리고 그 TMS 없는 중이 다 대부분 3종 사업장일 텐데 3종 사업장에 갔더니만 그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기오염 발생량을 산정할 수 없는 배출시설이 있습니다. 그게 뭐 고온의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측정긍이 없다든지 어떤 불가한 사항으로 어떤 측정할 수 없는 그런 배출시설이 있다면 그 배출시설에 한해서만은 질소산화물이나 황산화물이나 먼지의 발생량을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즉 미세먼지 특별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제 먼저 정의를 알아보면, 자,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목의 흡입성 먼지를 말합니다. 자, 보면 이제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자, PM10 우리는 미세먼지라고 부르고요. 입자의 지름이 10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PM2.5 우리가 초미세먼지라고 부르고 입자의 지름이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세먼지 생성 물질이란 용어가 있는데, 이런 미세먼지 생성 물질이란 다음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다음 각목의 물질을 말합니다. 즉 전구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가 질소산화물, 두 번째가 황산화물, 세 번째가 휘발성 유기화합물, 네 번째가 그 밖에 환경불용으로 정하는 물질. 여기서도 환경불용이라는 거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